사회유출 간단하게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사회유출은 결국 회계랑 세법상 재무상대표는 같아진다. 즉 자본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위에는 이제 세 개는 기타라고 했고 밑에 이제 네 번째 사례는 이제 사회유출이라고 했는데, 자 1, 2, 3번 기타는 왜 기타라고 했죠?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자본의 구분이 다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본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의 총액은 같은 겁니다. 그게 기타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총액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회 유출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이렇게 같아지는 것인데, 결국엔 왜 같아지는 것이냐? 세법상으로 봤을 땐 원래는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 유출돼서 회사로부터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같아져서 이게 사회 유출로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4번이 똑같이 현금은 다 나가는데 회계는 비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줄임으로써 자본을 줄이는 것이죠. 원래는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만원인데 이게 나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소득세 추가 과세가 된다. 자,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추가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법상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게 있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한다는 건 정당한 유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인정을 안 한 건 부당하게 유출을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인정한다, 이 정당하다고 유출하는 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건 4개로 처리를 하는데,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해요. 먼저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요거를 먼저 보고 갈게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뭐냐면 귀속 주체가 저 지금 옆에 있는 왼쪽 화살표 빨간색 지금 나갔잖아요. 그 나가서 그 소득이 귀속이 된 주체가 첫 번째로 주주다. 그럼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이다, 그 회사에. 그럼 상여로 보는 것이고, 이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다. 그럼 기타라고 봐요.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임직원의 형이거나 아니면 사장의 배우자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기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세 소득이 뭐냐? 배당이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임직원이면 근로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기타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보면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법인세에서 사회 유출이 돼서 그게 법인세법상 비용이 손금 불산입 된 거예요. 그 금액이 귀속이 된 게 주주면 인정배당인 것이고, 임직원이면 인정상여인 것이고, 그 밖에 사람이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해서 그게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유출이 무서운 겁니다. 자, 기타 사회 유출은 볼게요. 기타 사회 유출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기타 사회 유출은 귀속 주체가 없어요. 그냥 손금 불산입하고 끝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인정을 해요. 근데 정당한 유출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이 법인세 비용은 회계랑 세법이랑 다른데, 회계에서는 법인세라고 해서 단계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단계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자본이라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회계에서는 손익이고 세법에서는 자본이니까 세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 보면 단기순이익이죠. 근데 단기순이익이 지금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제가 지금 적어놨죠. 이 법인세 비용. 이 법인세 비용도 비용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할 때 이 법인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건 법인세 비용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1강에서 봤지만 이 법인세는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단기순이익에서 시작돼서,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배우고 있는 세무 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계속 쭉 해서 법인세 토탈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이미 법인세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세되는 대상에 법인세 비용이 빠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지금 손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을 뺀 그 소득에다가 과세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비용 처리한 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금 불산입이고 법인세 10,000원이고 기타 사회 유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기타 사회 유출은 지금 그 사회 유출되는 귀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은 그 다시 과세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입니다. 사회 유출 중에서도 기타예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유출 자체가. 자, 먼저 배당, 상여, 기타소득 요걸 먼저 볼게요. 배당, 상여, 기타소득을 한꺼번에 한 예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무관 비용이 있어요. 법인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영업에 관련된 것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업무무관 비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실무에서. 자, 나가는데 이제 뭐 야유회를 하겠죠. 그러면서 막 이제 비행기 값이며 음식 값이며 음주 가무 값이며 뭐 호텔 값이며 그걸 다 법인의 비용 처리로 처리한 겁니다. 법인 카드로.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업무 무관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 주체가 주주일 수도 있고 임직원일 수도 있고 기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거를 지금 잡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 또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용의 그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비를 지금 자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손금불사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잡비로 해놓고 사회 유출 처리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10,000원. 그리고 주주라면 배당이 되는 것이고 임직원이면 상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다 기타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요. 그리고 저 주주 임직원 기타는 아까 봤듯이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 소득으로 그 금액만큼 플러스 돼서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을 받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을 볼게요. 기타 사회 유출은 이 사회 유출된 귀속되는 주체가 법인이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예요. 즉 볼게요. 똑같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업무무관 비용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법인 카드로 지금 나간 겁니다. 유출이. 그런데 누구를 위해 썼냐면 보니까 다른 법인의 임직원을 위해서 또는 다른 개인 사업자의 임직원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 우리의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보면 이 주체들도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만들거나 어쨌든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 주체들도 과세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인이 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그 나갈 돈을 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들은 손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또 줄어들죠. 덜 썼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각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요. 그죠? 그러면 과세소득이 늡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 그 사회 유출된 그 금액을 다시 귀속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과세되는 대상에 금액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중과세겠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되는데 또 귀속 주체가 주주나 임직원, 기타 아니면 법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겠네요. 근데 또 이제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주이면서 임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상여로 봅니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또 그 과세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직원이면서 주주인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해서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주이면서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인데 주주인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기타 사회 유출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법인 주주든 법인 주주가 아니든 어쨌든 그 각사소득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하고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겹칠 경우에는 상여나 기타 사회 유출이다.